오늘이 27분 남았습니다. 그래도 앉았죠. 네. 오늘은 아주 알찬 하루였고, 덕분에 샤워하고 오니까 오늘이 27분 남았습니다. 머리 말릴 새도 없이 바로 찍습니다. 왜? 이건 이제 저에게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 그냥 하는 거. 네, 그냥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써서 붙여놓은 메모가 있는데 그냥 지금 떼서 바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루틴, 운동, 미오잉, 영상 찍기, 글쓰기. 네. 이거는 영상 찍기에 해당하고, 뮤잉은 또 까먹었어요. 뮤잉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 하려고 그러면 하나 까먹은 것 같아요. 꼭. 그래도 계속 한다 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쵸, 30분밖에 안 남았네가 아니라, 야 30분이나 남았네, 30분도 안 남았네가 아니라, 야 27분은 남았네. 결국에는 태도예요. 태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30분도 안 남았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30분도 안 남았지만 아직 27분이 남았네. 뭐 적당히 버릴 거 버리고 당장 하더라도 25분은 남았네, 아니면 20분은 남았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다 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게 만들까. 이건 되게 높은 수준의 적극성인데, 단지 적극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책임일 수도 있고, 어떤 욕망일 수도 있고, 어떤 의무감일 수도 있고, 네, 뭐라고 부르던 간에 결국에는 좀 달라요. 그냥 해야지 하는 거랑, 이거 내가 오늘은 진짜 하고 말겠어 라고 덤비는 건 다르잖아요.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면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근데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크게 문제 없고, 그럼 뭐 하니 많이 해도 말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런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원하는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만 다르게 접근하면은 이게 안 됐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피해, 고통, 슬픔, 불이익, 아니면 아쉬움, 후회, 그런 게 남기 때문에 더더욱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책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의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 정도.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더 좋은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다면 이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런 개념들이, 이런 마음가짐, 이런 감정들이 결국에는 되게 만드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적당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같고, 글쎄요, 딱히 뭐가 막 정답이다 라는 취지로 지금 영상을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땅히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그게 주도성이고, 그 주도성은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 책임감이 어디서 나오냐, 이것도 되게 재밌죠. 책임감이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올까요? 책임감, 저는 주도성이 맞는 것 같아요. 주도성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지켰을 때 어떤 혜택과 못 지켰을 때 어떤 불이익과 기대되는 손실들,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삶을 지탱하는 요인인 것 같고, 날을 새서라도 밤을 새서라도 아니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책임감인 것 같고,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접했던 컨텐츠들을 보면은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뭐냐면 비전, 사명,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거는 되게 높은 수준의 책임인 거죠. 책임. 나에게 사명감이 있다면, 야,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약간 넘어섭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사명을 띌 수 있지만, 사명이라는 거는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차원에서의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이걸 안 한다면 내 가족과 내 사회와 내 국가와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이 인류에게 문제가 일어난다. 내가 속한 이 인류 차원에서 마이너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야 한다. 나의 스스로에게 당위성을 부여하는 건데, 그러게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더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사명이란 건 도대체 뭘까?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책 중에서도 이 사명에 대해 다루는 책이 있는데, 어디 갔지? 사놓고 안 읽었더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분명 있거든요. 어디다 놓았지? 치웠나? 사명 선언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어디다 놨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책장을 좀 정리했는데 빨리 읽어야지 하고서는 치운 것 같아요. 어딘가 있습니다. 아, 저기 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짜자잔. 네, 이 책입니다. 기적의 사명 선언문. 사실 읽지 않았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벌써 이제 제목에 태교 경영자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 이거 약간 종교적인 책인가 싶기도 하고, 네, 저는 그냥 사명이라는 표현에 꽂혀갖고 샀는데, 아, 왠지 약간 예수님 얘기, 약간 성경 얘기 좀 나올 것 같고, 네, 만약 거기서 끝난다면은 제가 원했던 책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내 존재의 의미가 뭘까. 사실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태어났고, 그냥 우연히 하필이면 이 시기에 태어났고, 하필이면은 우연히 어떤 가정에서, 근데 이제 한국에 있던 가정에서, 그런데 또 그 가정에서, 사실 이 모든 게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딱히 큰 의미가 없이 그냥 우연의 연속이고, 완전 다 아무 연관성 없는 그냥 하나의 어떤 랜덤한 일이 발생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인생을 사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사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이유라 함은 어느 정도 나의 주관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좀 제한된 상황 속에서 결론을 내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가? 그냥 그 시기, 그 시점에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걸 찾는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의미를 잃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제 마침 또 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이 책 하나를 추천하겠습니다. 이 호암자전이라는 책인데 요즘에 재밌게 읽고 이제 이 정도 남았어요. 한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고 이병철 회장께서 이제 삼성을 창업하신 인물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인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몇 줄로 이렇게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자서전 특성상 그 몇 줄 만에 해냅니다. 그거를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좀 꾸며낸 건지는 모르죠. 예, 자서전 특성이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 해서라도 그냥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병철 회장께서 본인이 사업하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사업하는 이야기 중에서도 왜 사업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지 또 시작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맞게 이해한 거라면,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읽은 지가 벌써 또 몇 주가 지나서 완전 정확하진 않은데, 제 이해가 맞다면 이병철 회장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는 돈을 벌고 싶은 욕망도 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그리고 뭔가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책을 잘 읽은 거지 갑자기 스스로 의심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런 업을 발달시켜야 되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십니다.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또 이윤을 남겨서 또 큰 사업을 하고 대출을 일으키고 또 사업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이건 어디까지 저의 해석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 과정과 그 이유를 찾는 그 과정이 막 객관적으로 검증됐다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스스로 어느 날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나 사업 왜 하지? 나 뭐 하지 앞으로? 그리고 스스로 막 엄청 정밀하게 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 이런 정도에 대한 생각을 했고 이렇게 살래. 막 과학적으로 막 논증하듯이 하는 그런 이유 찾기는 아닌데, 오케이, 난 해야겠어, 난 할 거고 하자, 약간 이 정도 느낌이에요. 물론 이걸 책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제가 책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받았던 인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병철 회장께서는, 창업자께서는 아주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이라는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한 나라의 차원에서도 영향을 많이 끼친 아주 훌륭한 기업을 일궈내셨죠. 이병철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이병철의 이 사명이 힘을 발휘했다. 물론 그 사명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고 그 사명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고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책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엄청 엄밀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다. 대신에 개인적 차원에서 본인이 의미를 가질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면상 다 못 담았을 수도 있고, 이런 책에다가 공개적으로 낱낱이 밝히긴 어려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너무 여러 가지 가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건 다시 이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를 움직이는 아주 좋은 동기, 나를 움직이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라면 그것은 개인적인 욕망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일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만드는 사명, 나의 나라는 이 자아를 좀 더 벗어난 더 포괄적인, 어쩌면 나의 이 가족과 나의 이 사회와 내가 속한 국가를 아우르는 어떤 이유, 명분, 그것이 사명 아닐까. 그리고 나 혼자만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치를 만드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사명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정리가 안 되는데 좋아요. 여기서 또 이야기를 좀 발전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이번 주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마침 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또한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은 본인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걸 넘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 하면 개인의 영달 추구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속한 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노력하고 가끔 또 희생도 하고, 많은 희생이 있겠죠. 가끔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사명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사명 만능론은 아니에요. 전 그만큼 사명만큼이나 개인적인 어떤 욕망, 개인적인 이익,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개인적인 욕망, 욕심, 어떤 이익, 동기,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저의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의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